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시. 됐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가 자꾸 왜 보이냐? 야. 됐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거, 뭐야, 유튜브 할 때 그 녹색 가림막이 좀 잘못돼가지고, 옆에 자꾸 보여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좋지도 않죠. 그냥 전향한 시장 같은데, 그냥 전향한 시장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장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거래소는 올라오고 코스닥은 좀 빠지는데 오늘 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차익이 좀 나와요. 네, 좀 나와요. 네, 이거는 이제 장 초반부터 보면 로봇이 갭상했다가 쭉 밀렸어요. 네. 여기서부터 딱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거나 혹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의 중심에 있던 섹터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좀 있고, 바이오도 오늘 좀 그냥 그렇죠. 바이오도 오늘은 별로고, 물론 이제 종목마다 다릅니다. 아까 아침에 보니까 저희 그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오름 테라퓨틱 뭐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바이오도 오늘 좀 별로고, 반도체도 그냥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유리기판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LNF 소식이 있어서 2차전지 좀 올라오나 했는데 그냥 전향합니다. 뭐 엄청 2차전지도 저는 강하다라는 느낌까지보다는 그냥 전향. 근데 거래소는 20포인트가 올라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 체감 지수가 저는 오늘 높은 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거래소가 20포인트 올랐는데 어때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337, 516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닥은 1포인트 빠졌는데 653, 923 둘 다 이제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승폭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봐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치고는 되게 세다라는 느낌, 지수를 계속 잡아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전자입니다. 예. 저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는데 안 빠진다라는 거에 오히려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내부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해서 확실히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점이라는 것들은 여러 지표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유지가 된다.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3천억을 3,200억 사요. 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방산주들을 좀 사거든요 오늘. 근데 3,200억 삽니다. 코사는 좀 팔죠. 1,300억 팝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이러한 부분도 거래소의 상대적인 강세를 좀 뒷받침해주는 수급이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 이러한 수급의 갈림이 나오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래소 쪽으로만 수급이 더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은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어제 보면 장 마감 직전에 매도 사인이 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또 매수 사인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어제 장 마감 직전과 오늘 시작할 때는 거의 동일한 지수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 그 선물 8시 45분 시작할 때는 보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호가 갈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무슨 신호든 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특히 이제 과대한 이격이나 한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퍼포먼스 자체가 지수의 퍼포먼스 자체가 그런 제반 여건에 불구하고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점수를 줘야 된다. 시장 엄청 센 거다 이거 라고 저는 봐요. 시장이 엄청 세다. 생각만큼 조정 그렇게 쉽게 안 들어올 거다. 조정이 들어와도 막 급락하는 조정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 이제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제 그 아침부터 일단 뭐 구일철 장관 쪽에서 이제 50억 양도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증권이나 은행이나 뭐 지주사 같은 소위 거버넌스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강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가 붙는 약간 요런 양상이었잖아요 어제. 근데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게 강했죠? 이거는 미국 시장 때문이에요 사실. 보면 아이온큐 강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 7% 올랐고요. 그리고 오클로 15% 올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분 추가 1조인가요? 1조? 와, 이 사람들은 스케일도 커요. 조 단위로 이제 또 매수를 한다고 해서 테슬라 올랐고. 그리고 시간에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얘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죠. 지금 시간에 60% 올라 있습니다. 이거 어제 본장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미시장에서 강했던 미시장도 약간 종목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시장 보면 이제 최근에 중국 무역 이슈 있고 그다음 코앞에 다가온 FMC 일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지금. 개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강했고 원전은 뭡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그 영국하고 뭐 만난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SMR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기대감 거기에 이제 뭐 양자 강했고 웹툰 시간에 강하고 그다음 뭐 테슬라 강했어요. 요 정도가 딱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오늘 관련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제가 원전 타픽이 뭐라고 했죠? 제가 좀 누차 많이 얘기 드렸는데 원전 타픽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원전 타픽 실적이 엄청 좋았다, 엄청 싸다. 그 주식만 좀 오늘 강하긴 해요. 원전이 전반적으로는 강한데 역시 기억하시네요. 보성파워텍이라고 했죠. 얘가 실적이 엄청 좋다, 밸류에이션 되게 좋다 얘. 근데 최근에 사실 오늘 원전이 강하지만 원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원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강하지만 오늘 그 미국 장에서의 이슈 때문에 근데 최근에 조정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조정 과정에서도 보성파워텍만 제일 세더라고요. 원전주 막 빠질 때도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얘는. 그래도만 올라갈 때 또 제일 세게 올라가는. 근데 오늘 이렇게 16% 이렇게 올라가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싸긴 싸거든요. 싸긴 싸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그런 게 저도 여기서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지만 이런 구간에서 주식이라는 게 실적은 2분기 실적 이미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실적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답안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더라고, 이상하게. 뭐 원전 섹터 내에서는 셌는데 뭐 원전 자체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못 가더라고. 근데 이제 이쪽에 뭔가 상승 모멘텀이 생기니까 역시나 제일 먼저 치고 간다. 원래 대장은 요 두산 에너빌리티고 오늘 외국인 수급도 괜찮거든요. 근데 뭐 얘는 그냥 쉬고 있는 단계고, 그쵸? 횡보죠. 뭐 기타 원전 오늘 다 올라오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원전은 뭐 BHI 이런 거 보면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거의 한 6만원에 육박했다가 지금 한 5만원 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자리가 좋아요. 얘도 기술적인 자리는 좋은데 조정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오늘 제일 센 보성파워텍은 사실 별로 조정이 없었어요. 되게 얕은 조정, 살짝 쉬어가는 정도. 그래서 여기 또 빵 시세가 터지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것들은 미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이 이쪽 섹터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자체적인 동력은 좀 없었던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뉴스나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가 사실 LNF가, 그러니까 테슬라도 올랐지만 LNF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LNF가 이제 KB에서 나왔는데 보면 이제 뭐 테슬라의 낙수 효과, 뭐 3분기 흑자 기대 뭐 이러면서 리포트이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갭상승을 한 겁니다. LNF가. 근데 추가로 치고 가는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느낌은 없다. 그래도 최근에 LNF 때문에 2차전지가 빠졌는데 은근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은 멈춰서 가격 조정은 끝났고 LNF 은근히 올라오고 있어요.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특히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거는 좀 약하다. 2차전지가 지금 확실히 뭔가 좀 탄력을 많이 잃긴 했어요. 뭐 이제 어떤 반전의 순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은 아직은 탄력이 나오기가 좀 쉽진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테슬라도 오르고 LNF 매수 리포트 나오고 했는데 그거 감안하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예탁금 얘기를 몇 번 하잖아요.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 이게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면 결국 다 올라갈 거라는 논리인데, 이게 이틀 늦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버전이에요. 예, 지난주 금요일 버전인데, 어떻습니까? 고점 뚫었죠. 예, 고점을 뚫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뚫는 게 당연한 건데요.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조금 더 지난주 중반에 이미 고점을 뚫기 시작했잖아요. 지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도가 어떠냐면, 여기 고점이 여기 2레벨인데, 뚫었잖아요, 지금 예탁금이. 위로 이렇게 뚫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코스피가 먼저 가요, 보니까. 그 다음 수급이 따라가요. 예탁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코스닥이 지금 꼴찌야, 꼴찌. 꼴찌. 수급이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은, 유동성 장세는, 저희 지금 실적 장세 아니잖아요. 유동성 장세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한쪽만 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시차는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시차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더 빨라요. 돈 들어오는 것보다 코스피가 먼저 치고 가고요. 그 다음 돈이 따라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이 좀 밑에 깔려있는, 약간 요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간에서 예탁금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거 결국 코스닥이 또 엄청 강한 타이밍이 분명 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장세는 다른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라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은, 근데 코스피가 여전히 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글쎄요. 지금은 좀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는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신고가네. 미쳤네요, 미쳤어. 하이닉스를 저는 지금은 못 들어가겠네요. 하이닉스가 빠질 거다 이런 논리는 아닌데,
아, 부담되네요. 삼성전자.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가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살짝은 쉬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는 되게 좋게 봐요. 삼성전자는 주식 선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레버리지가 좀 아쉬우면 주식 선물로 레버리지를 키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좋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너무 가파르긴 하죠. 예, 조금 부담이 된다. 한번 종목들 전반적으로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죠. 로봇주. AI 좀 반등하고, 원전 좋고, 웹툰 좋고요. 나머지 그냥 그렇고, 신규 상장에서 유로핏, 이거 의료 AI 쪽, 그러니까 지금 의료 AI 쪽이 은근히 시장 관심이나 산업 인덱스 리포트이 자꾸 나와요. 예, 의료 AI 쪽이. 와, 일동제약 신고가네. 일동제약은 지금 9월 말 데이터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때리는 걸 보면 뭔가 데이터는 좋을 거는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열흘 남았는데 요 애널리스트 분석 의견 요거를 통해서 또 약간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동제약은 그렇습니다. 뭐 선수 영역이죠. 뭐 오늘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노을 같은 건 점상이거든요. 노을 점상.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의료 AI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의료 AI가 요즘 여러분 의료 AI 하면 뭐 생각납니까? 종목이 좀 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위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다 루니뷰노 아닌가요? 원래 루니뷰노 뭐 뭐야 아유 딴 건 생각도 안 난다. 뭐 JLK,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거잖아요. 시어스테크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가 원조 대장이죠. 원조 대장 얘네잖아요. 루니뷰노. 예. 아 이거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너무 셌어가지고. 근데 한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새로운 종목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섹터 내에서. 그래서 이거를 예전처럼 그냥 어떤 테마로 루니 뷰노만 보시면 안 되고,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이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 시세 측면에서는, 시어스테크가 확실히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예, 오늘 또 뉴스가 있었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유로핏. 요거는 뇌 영상 그 검출이거든요. 뇌출혈 그 검출하는 그 의료 AI 종목인데 얘가 오늘 좀 더 강해요. 또 차트 보면 이래요.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슈 측면에서 유로핏이 또 시장에 이거 다 의료 AI거든요. 오늘 점상간 종목 있죠? 점상간 종목 노을 이거 뭐 빌 게이츠 어쩌고저쩌고 뉴스 나와서 점상 같죠? 아이고 노을 이것도 의료 AI 종목이 점상 아 점상 부럽죠. 여기 갔어요. 가만 보니까 의료 AI 종목들이 지금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 중에 토모큐브라고 있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의료 AI 쪽이거든요. 그 홀로토모그래피 가지고 그 세포 3D로 이렇게 찍어내는 세포 현미경이라고 해야 되나? 미세 현미경. 얘도 의료 AI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또 하나 강한 거 있는데 최근에 의료 AI에서 강한 거 하나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냐? 여기 어디야?
예, 프로티나. 프로티나. 얘도 얘는 JP모건이 지분 샀다고 해서 한번 바닥에서 세게 올라갔다가 절반 팔았다고 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하나 또 기술적인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네.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눌림목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건 이제 프로티나라는 종목인데, 요 포인트가 되게 좋은 포인트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 과정은 JP모건 때문에 올라갔다 JP모건 때문에 빠졌는데, 사실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했어도 됐어요.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다시 치고 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 여기 실제 장중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음봉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는 확신이 없었어도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양봉 때리면, 아 저기 지지되는 그림이구나 하고 종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쵸? 참고로 저는 이때 못 봐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보면 들어갈 자리거든요. 이런 거. 근데 얘도 의료 AI, 프로티나. 그래서 최근에 되게 핫한 의료 AI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생기고 있다 라는 거예요. 루닛 뷰노 이래버리면 되게 약간 좀 옛날 섹터 같잖아요. 옛날 산업군 같고, 야 쟤네들이 가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어스는 뭐 날라갔고, 보면 오늘 점상 간 것도 나오고 있고, 토모큐브 프로티나 지금 워낙 시장에서 핫하고요. 그래서 의료 AI 쪽이 뭔가 이 산업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다. 은근히 이쪽을 한번 파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키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키움에서 리포트이 나왔어요. 리포트가 산업 인덱스 리포트라고 해서 그냥 산업 리포트예요. 종목 리포트가 아니라 의료 AI에 대해서 좀 나왔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얘네가 일단 탑픽으로 언급을 하는 주식이 토모큐브예요. 보니까. 그리고 관심주로 언급을 하는 게 루닛은 아니고 뷰노는 있어요. 보니까 뷰노는 관심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루닛과 루닛은 암쪽이고, 이제 뷰노는 당장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이는 사업 구조라서 이제 뷰노에 좀 점수를 더 주는 것 같고, 토모큐브는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기술의 유니크함이 확실히 좀 담보가 되는 기업이라 거기에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 의료 AI가 좀 확장이 되고 있다 되게. 그래서 이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얘기 드렸던 종목 한번 좀 잠깐만 훑어볼까요?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훑어보기도 조금 버겁기는 한데, 종목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오름페 테라피틱 참 이거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게 아마 26,000원대 제가 첫날 제일 첫 종목으로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첫날 3주 전에 첫 번째 관심주로 언급했던 게 요 오름 테라피틱이었습니다. 여기였는데, 이거 혹시 매매했거나 아직 들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 들고 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직 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네, 아주 엉덩이가 무거우시네요. 엉덩이. 근데 지금 얘는 이제부터는 걸리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걸리는 자리이긴 해요. 지금 이 자리, 오늘 딱 그 자리에 걸렸네. 저는 이제부터는 걸리는 자리라고 사실 보고 있기는 해요.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조정 없이 쭉 많이 올랐는데, 한 번쯤 조정이 나올 법한 자리에 들어오긴 했고, 제가 요 밑에도 줄을 거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걸려서 조정 나오면 한 이 정도 조정 나올 것 같아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흐름이 너무 좋다, 이거는. 그리고 그날 아마 두 번째로 언급됐던 게 얘예요. 유프렉스.
얘도 흐름 사실 되게 좋습니다. 그쵸? 그냥 뭐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플렉스. 이것도 흐름이 되게 좋고. 요거 들고 계신 분들 2번 한번 쳐보시죠. 매매를 했거나 들고 계신 분들. 이거는 매매했을 법도 한데, 왜냐면 눌림 과정도 충분했고, 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얘는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들 뭐 그래요. 아직도 솔트룩스들 많이 들고 계세요? 솔트룩스 들고 계신 분들 3번. 솔트룩스 이거 아직 들고 계신 분들 3번 쳐보십시오. 저번에 보니까 이걸 제일 많이 들고 있더만. 역시 솔트룩스를 제일 편하게, 이게 편하니까. 이게 확실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증권회사에 오래 있어 봤거든요. 이게 프랍에도 있고 일반 지점에도 있어 봤는데, 일반 지점에 있으면 이제 고액 자산가도 만나게 되고, 일반 소위 개미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이제 고객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내가 뭘 사보자고 했을 때 이런 차트를 사보자고 하면 잘 사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사자고 하면 이렇게 잘 안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 옛날 경험상.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하시는구나. 업종 대표 주면서 바닥권에 있어 보이는 종목. 그쵸? 얘가 약간 그 부류잖아요. AI가 아직 시작했나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의료 AI 얘기를 방금 쭉 했지만, 은근히 AI가 먹을 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게, 시작을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트리거가 없거든, 아직.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뭔가 그건 없어요, 아직. 그게 아직 부족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좀 널려있는 섹터라고도 봐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로봇은 트리거가 나왔어요.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면 같은 건 뭐 날라갔고, 신고가 간 종목도 지금 뭐 사면, 현대무백스 막 이런 종목이 신고가 가면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이미 나기 시작을 했고, 아직도 먹을 게 있겠지만, 당연히 아직도 먹을 게 있겠지만, 출발을 했죠. 이미 한 2주 됐나요? 로봇이 한 2주 됐는데, AI는 사실 지금 언급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 보통 이제 뭐 거래가 붙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해야 언급을 하게 되지,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건 언급을 잘 안 하게 돼요. 언제 이유가 나올지,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몰라요. 어떤 이유로 이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될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참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상황에서는 AI를 그냥 넘어가긴 참 쉽진 않다. 왜냐면 이거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이자 바닥권에 있고, 한때 어마어마한 또 시세를 줬던 섹터면서, 사실 지금 뭐 반도체 가고 뭐 가고 하는 게 그 출발점은 다 AI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튼 울트로스도 좋아요. 좋습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내가 어제 이거 보니까 얘 약간 고점 뚫는 것 같은데, 에이펙트. 그쵸? 이 위에 넘어서고 있어요. 얘는 보니까. 어제 장중에는 제가 여기 걸리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 후반에 다시 땡겨놔가지고 지금 위로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유니트론텍도 약간 돌파되는 그림으로 보여요. 이런 거. 예. 여기 걸리는 자리잖아요. 어제 여기가 아마 윗골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후에 더 땡겨버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크라운에테홀딩스 지주사는 분명 관심을 받을 겁니다. 얘는 근데 이제 제가 크라운에테홀딩스를 굳이 지주사 중에 한 이유는, 관심주로 얘를 얘기를 한 이유는, 얘는 갈 때 거의 상한가를 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한 겁니다.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맛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수많은 지주사 중에 제가 크라운 혜택홀딩스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관심주는 저 조금만 볼게요. 시장 조금만 보면서 오늘의 관심주 또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봅시다. 오늘 이쪽이 좀 세긴 하네요. 그 유리기판. 근데 엄청 센 건 또 아니네. 예전에 유리기판주 한창 시장 관심 받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가 오늘 좀 세고. 근데 캠트로닉스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유리기판 좋네 하고 유리기판 좀 봐야지 하고 봤더만 야, 얘가 계속 이러고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종목을 많이 봐야 돼, 아무튼. 얘는 은근히 신고가 가버렸어요. 예를 들면 유리기판 대표주가 뭡니까? 원래 피롭틱스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바닥에 있거든요. 얘는 아직 바닥에 있는데, 요 캠트로닉스 같은 거는 야금야금 그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그 근간이 뭔가를 봤더니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IT 쪽에서 뭐 유리기판도 포함인데 IT에서 흐름 좋은 종목들의 상당수가 기관 수급이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그 하나마이크론, PSK 이런 거 얘기를 한 게 기관 수급 좋은 주식들, 기관 수급이 좋은 소위 소부장, 지금 캠트로닉스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고 하나마이크론 이건 뭐 기관이 다 땡긴 거고, 그리고 PSK 지금 여러분 여기 이게 기관입니다. 여기 보여요. 이렇게 작은 화면 여기 다 기관이 샀잖아요. 이거 기관이 땡긴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유니테스트 이것도 기관이 다 땡긴 거고요. 인텍플러스도 기관이 땡겼고, 최근에 소부장에서 좀 간다 싶었던 종목들은 다 거의 다 한 8, 90%는 기관 수급이 좀 땡겼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자면 기관 수급 좋은 종목들을 좀 봐줘야 되는구나. 지금 유리기판에도 약간 그런 낌새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지금 사실 유리기판은 오늘 못할 것 같은 게, 유리기판주 중에 하나를 저희가 회원방에서 오늘 사가지고 일단 유리기판은 좀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무튼 유리기판이 조금 냄새는 난다. 나는 이제 IT 내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아침부터 좀 갖고 있고요. 코세스는 이거는 저항 제가 뚫었다고 했죠. 저항을 뚫었어요. 얘는 이제 이런 되돌림 만약에 나오잖아요. 사야 돼요. 요렇게 딱 요까지 빠지고 돌리면 딱 그림 이쁘다. 이렇게. 너무 정석 그림인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참 이쁜 차트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 요거 뭔가요? 요 모양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좀 많이 강조했던 그 모양입니다. 이 모양 뭔지 아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 모양 기억하시나요? 세명전기도 뭐 실적 좋으니까 가겠죠 뭐. 기억하시죠? 역헤드. 네. 역헤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봐봐요.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막 긋고 한 거는 뭐예요? 지금 뒷부분은 저의 그냥 상상이잖아요. 그쵸?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만 움직인 건데 요 뒤에는 제 상상이잖아요.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안 갈 확률이 더 높죠. 이게 딱딱 내가 상상한 대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쵸?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기준선이잖아요. 여기가 기준선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즉 이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틀 전에 돌파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돌파를 했으니 그 다음 뭐예요? 확인해야죠. 되돌림 나와서 확인 하고, 근데 여기가 기준선이니까 그래도 한 이쯤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갈지는 물론 모릅니다. 모르고 저 혼자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나름의 논리가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길 돌파했으니까 한번 확인할 것 같고, 확인하는 눌림 때 기왕이면 기준선 지지가 될 것 같고, 그럼 요렇게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오늘 방산 좋아요. 오늘 방산이 오늘 제일, 그 전반적인 수급은 방산이 오늘 좋습니다. 방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해빌 요 삼총사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해빌 요 삼총사에다가 나머지는 밑에 보면 다 거의 다 방산. 넥스원, 로템, 에어로 다 방산이잖아요. 그쵸? 아침부터 이랬어요. 아침 시작 초반부터 딱 외국인 수급이 이랬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만 사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 방산 이렇게 사고 있어요. IT에서는 오늘 LD 풀이 되게 세죠. 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IT에서는 오늘 LD 풀이 되게 세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아니 LD풀 같은 게 11% 올라가는 장인데 이게 어떻게 하락장이 나오냐고요. 하이닉스가, 야씨, 차마 손은 안 나가는데 이 가격에 34만 5천원에 손은 안 나가지만 하락의 징후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시장에서 강조를 하는 게, 섣부르게 하락을 예상하고 뭔가 매매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요. 섣부르게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왜? 유동성 장이라서 그래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으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볼까요? 야,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과열인데, 야, 여기서 올라가 봐요. 얼마나 올라가겠어? 라고 섣부르게 하방을 진입하면 고생한다고요. 지금 장 성격이 약간 그래요. 그 6월 달에 지수 치고 올릴 때, 이때도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고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뭔가 큰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고요. 돈의 힘이 지금 강력한 거예요. 돈의 힘이 강력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부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단기 과열은 맞아요. 예. 근데 단기 과열이라고 빠진다는 게 어딨어.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 게, 유동성 장세라는 거를 감안해야 돼요. 감안해서 봐야 되고,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 과열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시켜야 된다. 왜냐면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라는 걸 감안하자면, 이 과열을 시키는 게 뭐 급한 가격 조정도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지리한 기간 조정도 있는데, 전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둘 다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과열을 시키는 거는 오히려 약간 우상향 성격의 박스 기간 조정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이게 무슨 조정이지라는 싶은 그런 조정 같지 않은 조정. 근데 요 조정 같지 않은 조정으로 속도 조절만 돼도요, 과열된 건 시켜져요. 아셨죠? 요렇게만 돼도 과열된 건 시켜집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있겠죠? 근데 이런 수정 나오면 더, 어유 땡큐죠. 완전 기회지. 이게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봐주셔야 된다니까요. 제 시나리오는 사실 이건데요. 예, 요거.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더 저는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방 베팅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방 베팅 하지 마시고, 무서우시면 차라리 현금 들고 계세요. 무서우시면 너무 올라서. 차라리. 아셨죠? 아셨으면 5번 한번 쳐봐 주십시오. 방산 좋죠, 오늘. 조방원. 아셨죠? 뭐 생각이 다 또 다를 수는 있어서 저는 다른 뭐 의견들은 존중하긴 하는데, 지금 장은 아니에요. 이거 유동성 장이에요. 왜 이걸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탁금 고점 뚫은 거 봤잖아요.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차라리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하방 베팅은 좀 너무 선 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센 장에서 하방 베팅에서 뭘 얼마나 먹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그냥 차라리 내가 너무 오른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포인트를 잡는 게 낫지. 그래요. 저는 5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5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올해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아무튼 지금 이게 유동성 장세가 진짜 무서운 장세예요. 제일 무서운 장세는 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적 장세는 생각보다 실적 장세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유동성 장세는 비상식적이에요.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 시장도 약간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특히 막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경계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될걸요? 예. 근데 코스닥도 힘을 내는 구간은 분명 나옵니다. 구간 나올 거예요. 오히려 이제 지수 상승의 끝물에서 코스닥이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일단 이제 파동이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코스닥에서 계속 못 가다가 마지막에 피날레 치고 끝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 이 유동성 장세의 사이클에서 코스닥만 철저하게 외면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돈으로 땡기는 장인데, 모는 올라가고 모는 안 올라가고는 좀 이상해요. 네,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이 시점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게 세고 저게 세고 이건 있는데, 그 하나를 통으로 봤을 때는, 한쪽만 계속 간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돈으로 들어올리는 장인데. 오히려 실적 장세면 말이 되죠. 오히려 실적 장세는 어때요?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만 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는 한쪽만 가고 한쪽은 소외되고 말이 되죠. 근데 유동성 장세는 사실 내러티브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내러티브로 가는 거고 좋을 것이다 막 이런 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것만으로 가는 장세는 아니라고요. 유동성 장세는 돈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시장을 압도하는 논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논리만 되면, 즉 내러티브만 돼도 시세를 막 뿜어낼 수 있는 게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시장이니까 평소에 그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자, 종목도 좀 볼게요. 이제 관심 종목도 좀 제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래. 좋은데.
좋아요. 이런 거는 제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참고 인벤티지 랩은 저희가 어제 샀어요. 어제 회원방에서 어제 산 거라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매매 팁을 위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거 왜 샀냐면 이런 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수익 중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런 거는 얘기를 해도 회원분들이 속상해 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거죠. 저는 일정을 일요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네, 일정. 증시하고 관련된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쭉 보면,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이제 요 메타 커넥트도 되게 중요한 일정이고요. 메타 커넥트. 근데 얘는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이에요. 즉, 목요일 날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메타 커넥트도 중요하고, 여기 보면 국회에서 마약 중독 치료의 현황과 어쩌고 세미나. 근데 가로 열고 인벤티지랩 IVL 3004의 연구 성과 정책 필요성 발표 예정 돼 있거든요. 이거 기사 같은 거 만약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내일 아마 오전에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 그 세미나에서 인벤티지랩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도 기사가 나고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이거는 부각되겠구나 라고 들어갔더만 뭐 바로 수익이 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정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일정 매매. 저도 일정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좀 진짜 좋아 보이는 일정은 그 일정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아무튼 그 일정 매매를 여러분들 할 때는 예를 들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까지 일정을 보시면 안 되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수목금 일정을 봐야 돼요. 그쵸? 오늘부터는 수목금 일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 후반 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사실은 다음 주 일정까지, 다음 주 초반 일정까지 좀 계산해서 하면 더 좋겠죠. 일정 매매는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일정 계속 체크해가지고. 지금 로봇주가 또 움직였던 일정이 이 일정 때문이거든요. 어제 뉴스 많이 나왔는데, 이거. 현대차가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한다. 근데 여기서 그 뭡니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해가지고 뭐 한다. 로봇, 이게 자동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가는 거다. 이래서 사실 어제 로봇주가 좋았는데, 이거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 어제. 근데 오늘은 또 세론을 맞고 세론이래요. 차익을 좀 맞긴 했죠. 여튼 지금 보니까 인벤티지, 지니너스는 노을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노을하고 맨날 같이 움직이던 애인데, 의료 AI입니다. 얘도 오늘 노을이 점상 가다 보니까 지니너스도 슈팅이 나온 것 같고, 일동제약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킵스파마 바닥에서 움직이네. 킵스파마 오름테라피티 코니 바이오가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는 쉬는데요. 바이오도 쉬는 게 저는 좀 기회인 것 같아요. 바이오도 쉬는 게 좀 기회인 것 같고. 로봇이 오늘 조정을 세게 받기는 해요. 근데 로봇은 조정이 확실히 기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이 오늘 조정을 받잖아요. 로봇은 논리가 너무 명확해서요. 이거 기회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조정 받고 있는데 압축할 수 있는 기회. 네. 이제 동 섹터에서 좋은 놈들로 압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같은 거는. 제가 로봇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뭐죠? 지금 여러 논리를 얘기했지만, 제가 로봇에서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셨다면, 저 양반은 로봇에서 어디에 되게 좀 꽂혀있구나 라는 거 혹시 액으로 시작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종목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액으로 시작하는 거. 저는 액추에이터에 약간 꽂혀있다니까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액추에이터. 아니, 종목 말고요. 네, 액추에이터. 그래서 여기서 세 개 볼 게 이제 사면, KNR,
하이젠, RNN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아무튼 저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섹터 가치 조정 받으면 전 이게 1순위예요. 2순위는 뭐겠어요? 스마트 팩토리. 3순위가 협동 로봇이에요 저는. 이 순서대로 저 같으면 압축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액추에이터 쪽에서 최대한 압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게 그런 건 있어요. 후발주자가 또 세게 튀어오르는 그런 타이밍도 있고 한데 저는 액추에이터에 아무튼 좀 많이 꽂혀있다. 사면 생각보다 안 빠져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로봇주 조정이잖아요. 사면은 1.7%밖에 안 빠졌어요.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일 조금 빠져. 그렇죠? 제일 많이 오르기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제일 많이 오른 놈이 보면 빠질 땐 잘 빠지지도 않아. 진짜 세요 사면. 사면은 더 갈 것 같아요 확실히. 신고가인데 더 갈 것 같아요. 아예 신고가 가겠다. 제가 아까 일정 얘기를 한 김에 요거 하나 좀 언급 드릴게요. 뭐죠? 제가 아까 일정 매매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현대차 CEO 무슨 데이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요일. 이게 현지 시간이니까 아마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밤일 거예요. 목요일 밤에. 요게 근데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랑 같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이거 어제 이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 관련주는 정해져 있긴 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 뭡니까? 이건 챗GPT에 물어봐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종목들만 얘기 드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가 원익홀딩스 일단 있고요. 원익홀딩스 있고, 그리고 KNR 시스템 있고요. 그리고 그 PNS 미케닉스 이름 뭐지? PNS 로보틱스로 이름 바꿨죠. 예, 요거 PNS 로보틱스도 있고 클로봇 있어요. 예,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그 수익 후기 올리는 게시판은 제가 없앴어요. 자본시장법 작년에 바뀔 때 없앴는데 은근히 열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겁에 조적되는 걸 워낙 꺼려하는 사람이라 클린하게 다 없애버렸는데, 없앴다기보다는 이제 감춰놨죠. 예. 저는 애초에 수익 후기 게시판을 이렇게 막 활용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튼 예, 유료 상품 상담 아닙니다. 요런 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요 정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입니다. 예. 얘네도 한번 흐름 볼까요? 근데 저도 지금 차트를 잘 몰라요. 봐야 알아요. PNS는 바닥이긴 하네. 얘는 좀 바닥이긴 하네요. 그리고 클로봇. 클로봇은 많이 올랐다. 클로봇이 대장이네 이쪽에선. 원익홀딩스 얘도 많이 올랐잖아. 근데 얘도 많이 올랐네. 원익홀딩스, 클로봇은 둘 다 많이 올랐고요. PNS는 바닥에서 눌리고 있고, KNR, 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 딴 거보다는 보니까. 얘도 흐름 좋네요. KNR, PNS 로보틱스, 얘는 진짜 바닥이고, 그리고 클로봇이랑 원익홀딩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뭘 사야 될지 되게 고민될걸요? 제가 봐도 고민되는데. 관련주가 뭔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얘네 관련주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봅시다. 저는 조선기자재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기자재 제가 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더만 다들 한 번도 안 빼놓고 다시
다시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끝난 거 아니고 다시 갈 거라고 하셨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스마트 하시네요. 오늘 올랐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쪽은 조금 생각보다 오래 쉴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오래 쉬었다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지 않을까. 장기로는 좋게 보니까요. 저는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지금 결론이고, 아, 그러면 오늘 왜 오르나,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쉰다라는 표현이,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쉰다라는 게 이게, 연착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리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쉰다라는 표현을 무조건 빠진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전 조선기자재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이 조금씩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 올라가는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보면 한 달, 두 달 있어 보면, 조금 저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면서 뭔가 약간 특정 가격대에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지면 그때 다시 한번 불꽃 슈팅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 생각보다 오래 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갈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어제부로 정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덕분에 조선기자를 저도 헷갈렸는데 생각을 좀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하면서 가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심지어 전문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한 방향만 바라보면 그것만큼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섹터에 적용이 되니까. 의료 AI 아까 주구장창 설명했잖아요. 의료 AI가 은근히 지금 그 뭡니까 히트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어스테크도 그랬고 토모큐브 그렇고 프로티나 그렇고 은근히 다 근데 보면 의료 AI. 그래서 의료 AI는 고리타분한 루니피노로 대변되는 그 섹터가 아니라 지금 많이 바뀌었다. 새로 들어온 신상 종목들이 파괴력 있는 것들이 막 생기고 있어서 의외로 의료 AI가 지금 되게 유망해 보인다. 인덱스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요새.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저도 의료 AI 아무튼 조금 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예요. AI 자체도 되게 메리트가 있고 로봇 대비해서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뷰노도 매매를 했는데 뷰노도 회원방에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얼마 못 먹었어요. 아, 이게 더럽게 안 움직이더라고. 시원하게 못 가더라고요. 야금야금 가서 아우 지겨워가지고 팔았는데 어제 팔았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근데 내려오면 전 뷰노 같은 건 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내려오면 한번 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이런 거 좋고. 자, 이제 11시 다 됐는데, 이제 슬슬 관심주도 하나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를 해야겠죠? 조금만 제가 볼게요. 저는 사실 유리기판 오늘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유리기판 종목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른 섹터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조금만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조금만 고민 좀 해볼게요. 회원가입 이런 건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예. 그 와우넷 제 홈피에 들어오시면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예. 좀만 찾아보시면. 정치템하고 건설주가 오늘 좀 현대건설 올라오네. 걔는 어떻게 됐나? 삼양홀딩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수급이 IT. 아, 근데 LD풀 오늘 진짜 세다. LD풀이 진짜 무거운 주식인데 이것도.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런 주식이 이렇게 가다니. 삼성전기, 삼성물산이 막 저렇게 가다니. 이 유동성 장세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무거운 주식들. 저런 게 저렇게 올라오네. 신규 상장. 검색해 있는 것 좀 보자. 잠깐만요. 검색기 좀 봅시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방산개별주고, 보성파워텍, 뭐 대장주고. 이건 뭡니까? 어이, 이게 뭐야? 지니너스, 코츠테크. 아, 방산도 오늘 괜찮죠? 코츠테크, 스테이시, RFHIC, 미스터블루, 피롭틱스, 엘디플. 저 조금만 말수가 줄어들어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말하면서 종목 찾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뭐 차트는 이쁘네. 뭐야? 아, 시총이 500억도 안 한다. 패스. 김밥. 이번 주에 캐대언도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 캐대언 감독이 방한하던데. CNG테크 이거 막 바닥이네. 이런 차트가 있었단 말이야? 신기한 차트네요. 오늘 뭐 그 얘기 나오던데. 그 뭡니까? 세종시인가? 세종시 얘기 좀 잠깐 나오던데. 계룡건설. 유라테크. 야, 이런 거 완전 정치 테마라서 참 하기가 좀 그렇다. 혼자. 예. 혼잣말을 평소엔 안 하는데요. 이제 방송을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혼잣말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TV 보면 그 나 혼자 산다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실제 혼자 카메라가 없어도 저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움직이나? 예를 들면 밥을 해 먹어야지 뭐랑 먹을까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이걸 먹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은 뭐 고기 반찬을 해 먹어야지 이러면서 고기를 막 굽나요? 그냥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아무 말 없이 굽지 않나요? 근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랑. 저도 이게 혼잣말을 자꾸 하는 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얼중얼이라도 돼야 뭐 빈 마이크를 채워야 된다는 강박. 그런 거죠. 그 쉽지 않아요, 진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TV 볼 때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잠깐만요. 신규주. 요즘 한락했을 때 좋긴 하던데 많이 올랐을 거야. 한캠.
루미르도 와 간만에 반등하는구나. 네. 간만에 반등하네. 오늘 방산이 좋으니까 방산에서 한번 해볼까요? 방산. 파이버프로 이거 참 좋은 회사인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얘는? 이러고 있구나. 길게 보면 이런 회사 참 좋거든요. 파이버프로 같은 거. 하이닉스는 뭐 어나더 레벨이네. 35만원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약간 접근하기 쉽진 않지만 이거를 섣불리 매도한다라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 더해서 이걸 어떻게 공매도를 치지? 그냥 내비둬야 돼 이런 거나. 아 그냥 그런갑다. 와 무지세구나. 거의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데 와 진짜 세요. 35만원. 그 어제 저녁에 그 남의 회식에 따라갔어요.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남의 회식에 제가 저녁에 끼어서 술을 한잔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어제 24시 클럽이 회식을 했거든요. 자꾸 오라고. 내가 왜 남의 회식에 가냐고 했더니 자꾸 오라고 해서 뭐 어차피 다 친한 사람들이긴 하니까 거기서 진짜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유 코스모가 하이닉스 얘기 막 하면서 제가 처음 주식할 때 하이닉스가 담배 한 갑 가격이었거든요 사실. 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옛날에 현대전자였는데 그때 담배 한 갑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디스 그 담배 디스 있잖아요. 디스 가격이었단 말이죠. 와 이게 지금 35만원 하는구나. 괜찮아요. 담배값이 많이 올랐다 해도 4,500원이잖아요. 근데 현대전자는 35만원이 됐네요. 옛날에가 기회가 많았어요. 옛날에가 주식은 진짜 기회가 많았어요. 아주 옛날에.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전 대학생이어가지고. 맞아요. 150원, 200원 맞아요. 저거 진짜 현대전자 망한다 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주식을 한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진짜 망한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 심지어 그 당시는 약간 현대전자를 사느니 그냥 담배 한 갑 피고 말겠다. 약간 요런 게 대세였거든요. 현대전자를 사면 뭐 담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세명전기 왜 이렇게 세 오늘? 여러분 세명전기 세명전기 수익 나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좀 유일하게 제 관심주 중에 물렸다고 하셨던 그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만원 초반이다. 지금은 한 5%는 수익 났겠네. 세명전기. 여기 제가 이거 어차피 돌릴 거라고 했죠. 이거 왜냐면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 좋은 주식의 최대 강점이 이런 거죠. 이게 수급이 꼬여서 좀 차트가 망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좋아버리면 되게 쉽게 돌려요. 또 돌릴 때. 근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애들은 차트가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쉽게 잘 못 돌려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실적 좋은 놈이 좋다라는 게 저런 건데 세명전기도 많이 돌렸네 진짜. 저거 막 9,500원까지 빠지고 이랬는데 많이 돌렸네요. 많이 돌렸는데 관심주 일단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관심주를 잠깐만요. 회원들 문자 하나만 좀 보내고. 회원분들 문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회원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그래. 요거
봅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근데 못 팔았는지 지금 너무 좀 뻔히 보이죠?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제 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저희 방이랑 종목이 겹쳐서. 그러니까 어제 45,000원에 사서 방금 절반 익절했습니다. 어제 45,000원에 사서 5만원 넘어가길래 절반만 일단 익절했어요. 어차피 이슈가 내일 오전에 있으니까 오늘 오후까지만 보려고 해요. 전력인프라. 자, 일단 종목을 조금 지금 뭐 반도체를 따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걸로 갑시다. 그래도 좀 안정적인 요거 요거 갑시다. 자,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어서 빼고 오늘 사서 빼고 막 이래버리니까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한정적인데 단타를 치려면 방산에서도 좀 관심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얘기 드릴게요. 편하게. 코드 번호가 아우씨 글자가 안 보여. 000070. 야, 코드 번호 되게 좋다. 삼양홀딩스고요. 뭐 지수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아마 오늘 100원 빠졌네. 지금 현재 91,300원이죠. 그냥 뭐 잠깐만, 현재가 주변이면 될 것 같은데 요 가격 86. 일단 관심 가격대와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있는데, 관심 가격대는 조금 넉넉히 잡읍시다. 9만원부터 한 92,000원. 지금 91,400원, 500원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대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 차트 한번 봅시다. 난 유한타가 편해. 유한타에 너무 오래 있었어가지고 이게 편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좀 되게 좀 작게 할게요. 이거 뭐 대형주라서 이거 뭐 제 일부러 작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가격 깨지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9만원 초반 해서 이러면 이제 부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손절이 87,000원 이래버리면 손절이 부담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아마. 3%막 이러니까 3% 4%. 근데 거기 깨지면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제 저가가 87,500원이거든요 거기가 깨지는 자리고, 기준선 여기까지 보지 말고 어제 거래가 터졌으니까 어제 저가만 깨져도 좀 그래요. 87500. 너무 좁으니까 87로 합시다. 87. 87. 세명전기 잘하셨네. 세명전기가 아무튼 실적이 좋은 놈들은 결국은 가네요. 자, 삼양홀딩스는 제가 어제 이어서, 아니 왜 저 양반이 갑자기 지주사를 많이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주사를 관심 종목으로 3주 동안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다가 어제 오늘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죠. 전 지주사 좋아 보여요. 지주사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자사주가 좀 있고, 뭐 이제 나름의 이제 다 종목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기사도 한번 났었는데, 뭐 거세지는 행동주의 입김 뭐 이래가지고 뭐 주주 환원 강화 요구에 직면했다. 사실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이런 이슈들이 이제 꽤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저는 많이 갈 수 있다고 봐요. 좀 갈 수 있다. 삼양홀딩스도 약간 그런 종목이다. 자사주도 보유를 하고 있고, 차트는 뭐 그렇죠. 이런 정도의 차트고.
오늘 기존 지주사 대장주들 어떤가요? 하나도 뭐 나쁘지 않아. 하나도 좋고, 또 뭡니까? SK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삼양홀딩스로 하고, 오케이. 지주사는 당분간 요 두 개 딱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섹터를 좀 할게요. 예, 다른 섹터를. 지주사도 한 두세 개 정도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씨 급등을 해버렸네. 1,500원 1,900원 제가 아까 사실 루미르 이런 거 저 같으면 단타 치긴 칠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포인트를 줬었는지 모르겠다. 아예 주진 않았네. 예. 루미르 이런 거는 지금 애매하다. 제가 아까 방산에서 막 단타 칠 것 같다라고 한 게 사실 루미르 보고 얘기한 거기는 해요. 방산 오늘 세긴 세거든요. 방산 이쪽이 세요. 근데 지금 또 너무 올랐어. 아까 내가 봤을 땐 11%였는데 벌써 15%야. 그 다음 이쪽 유리기판. 여러분 유리기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유리기판이 제가 JNTC는 이거 아마 이때 제가 언급을 한 종목이에요. 언급이라기보다는 이때 이제 와우넷 공방에서 이제 그날 관심주가 이때가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JNTC였어요. 딱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18,000원 살짝 밑에였나? 18,000원이었나? 뭐 그 정도였을 거고, 요거는 그 당시에는 막 바닥바닥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차트니까요. 근데 이거는 좀 무난하게 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제가 해서 좀 편하게 하라고 요걸 드렸는데, 요즘 좋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결국은 요즘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 또 차익도 한번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도 볼 수가. 이러면 너무 많이 가는데.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요 자리 깨지면 입절 그냥 하고, 안 깨지면 조금 더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굵은 검은선이 있나? 요 회색을 얘기하시나 본데, 요 회색이 이제 기준선이라고 일목균형에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기준선이니까 뭐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선. 이름 그대로 기준이 되는 선. 그게 기준선. 단어 그대로죠. 볼린저의 번데 보면 이거 뭐 이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복잡해져요. 말 길어져 이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요건 일단 패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지금 어차피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가지고요. 제가 저기까지 지금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먼저 한번 훑어봅시다. 조선기자재는 오늘 카본이 좋은데 이건 빠지지도 않았네. 카본이랑 동성화이텍 이런 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되냐, 하루 기준으로 엄청 세게 올라가는 류의 종목은 아닌데 되게 안정적인 요 보냉제 관련주들, 얘네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움직여요. 안정적으로. VI다. 잠깐만요. 음, 53,000원. 예, 문자, 회원분들 문자 확인하시고, 예, 인벤티지 차익하십시오. 문자 확인하시고, VI 걸렸네. 예, 나도 팔아야지. 저도 팔게요.
예, 저는 힌트에선 다 팔았어요, 이제. 딴 거 봅시다. 로봇주가 오늘 너무 약해가지고, 로봇주가. 이 정도 진짜 세게 봤네, 오늘. 그, 가입 관련 상담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네, 뭐. 3빌리언, 이런 것도 의료 AI인데. 이런 것도 의료 AI인데. 근데 얘는 차트가 좀 더 만들어져야겠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 조금 차트가 조금 모양이 한번 눌리면 좋긴 하겠는데 3빌리언도 내용은 괜찮거든요. 조금 그렇다. 유닛이 세네. 잠깐만요. 이벤트지는 완전 날아가 버렸네. 54,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우리는 회원방에서 어제 45,000원에 사서 지금 팔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는 게 진짜 아니라, 제가 아까 이거를 그냥 언급하게 된 거는 이제 올랐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일정 매매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정 매매도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줄 때가 많다. 여기에만 일정 매매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데, 일정 매매가, 또 중요한 어떤 힌트를 줄 때가 쏠쏠하게 있다. 제가 일정 매매에만 한번 몰입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딱딱 그냥 찝어가지고 그것만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아셨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 일정 매매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일정 매매 되게 중요할 때 많아요. 은근히 좀 가볍게 10% 20% 수익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너무 의존하지는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정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매라는 게 차트도 보고 일정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시황도 보고 봐야 돼요. 아셨죠?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마다 다르죠. 뭐 예를 들면 A 종목을 매매할 때는 차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종목 초이스가 들어간 것도 있는 거고, 이제 B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의 비중을 두고, C 종목은 수급의 비중을 두고, 이게 각자 비중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다 보셔야 돼요, 사실은. 다 보셔야 되고, 일봉도 봐야 되고, 분봉도 봐야 되고, 그래요. 안약 한 방울로 노안 시력 교정. 어느 회사입니까? 당장 사야겠는데. 나 진짜 노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진짜. 눈이. 근데 저거는 진짜 혁신이다, 혁신. 안약 한 방울로 노안의 시력을 회복한다. 진짜 혁신이다. 안 그래요? 저게 솔직히 탈모약보다 더 혁신 아닙니까? 저게 탈모약보다 더 혁신 아니야, 진짜? 머리야, 그냥 빠져서 살면 되지. 앞이 안 보이는데, 눈 때문에. 어제 제가 여의도에서 회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술을 먹을 거가 뻔하니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단 말이죠. 차 몰고 가면 또, 어차피 또 대리 불러야 되잖아.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면 심심하니까 음악 듣고 게임하고 하잖아요. 뉴스도 체크하고 하잖아요. 여기 딱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지하철에서 그 핸드폰이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또 게임,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투수가 공 던지고 타자가 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벗고 한 손에 안경을 들고 게임을 했거든요. 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생활의 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몸이 한 군데씩 좀 안 좋으면 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안경, 그거.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게임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지루한 거를 좀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지하철 타는 걸 사실 그닥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지하철 타는. 근데, 여튼. 저는 운전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웬만하면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제 밤에 이제, 24시 클럽 회식에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초점. 그러니까 지금 진짜 다초점을 맞출까 좀 고민 중이에요. 예, 그 다초점 또 맞추면 이렇게 막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하지 않아요? 다초점. 이 초점이 위아래가 다른 거죠. 그쵸? 초점이 요 렌즈의 위아래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모 전문가가 저번에 방송에 저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다초점 안경을 쓰고 왔어요. 되게 불편하게 보이던데요. 보는 거 보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막,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속은 시원하네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미스터 블루 결국 거의 상 갔네요. 이놈의 웹툰. 웹툰. 미스터 블루, 이게 약간 좀 어렵더라고. 이 종목 매매를 몇 번 해봤거든요. 한 번 먹고 한 번 손절했는데, 이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까지만 딱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이런 거. 여기 보면 여기가 반등 자리거든요. 딱 거기서 반등했어요. 근데 여긴 또 뚫지를 못하고 여기가 또 깨져. 이제 좀 쉬나 보다 했는데 또 올라와. 그럼 여기가 반등 자리거든요. 여기서 했으면 먹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깨져. 여기가 반등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밀렸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웹툰 뉴스로 띄웠어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약간. 이게 되게 어려운 종목.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라올 게 뻔해요. 이게 왜냐면 밑에가 이게 되게 매집이 잘 돼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손절을 유도하고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이 종목을 보면서. 이런 류의 종목도 있고 저런 류의 종목도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종목이죠. 웹툰 뉴스로 오늘 물론 상한가 거의 간 건데 여튼 이런 거. 미스터 블루 Y랩. 사실 네이버 웹툰 하면 Y랩인데 원래. 근데 Y랩보다 미스터 블루가 더 세요. 그것도 좀 핑거 스토리 이런 거. 스튜디오 미르. 요건 캐대언 관련주기도 하죠. 여튼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선물이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이에 무지하네요. 무지막지하네. 하이닉스 6% 올랐어. 저 뭐야. 하이닉스 삼성전자로만 지수를 다 땡겨놓는데. 시장 엄청납니다. 엄청 센 시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섣부른 하방 베팅만 조심하시면서 너무 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심주 삼양홀딩스 언급드렸고, 전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뒤에 또 계신 분이 계셔서 전 들어가 볼게요.